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 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따로 과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나 문제를 연습할 만한 문제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 2주 차에 다소 기본적인 걸 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걸 했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조금 진도를 나가고 난 다음에 풀어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중간고사 예상 문제 형태로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1주차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 명단하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이 늦으면은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로 수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오일하고 샴 시리즈 책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꼭 구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그 책이 기본이긴 한데 읽어보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지 노테이션 같은 것도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부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다양한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힐스책, 온일책, 샴책, 캘큘러스 책, 그 다음에 동력학, 또 이외의 다른 책들 참고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책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강의록에 계속 올려가지고 공부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게시판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수학과의 백담 미적분학 강의 책자를 올렸습니다. 내용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업수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명이나 성질을 보여주는데 이해 납득만 하면 되는지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학과가 아닌 만큼 너무 증명 위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감각을 잘 이해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강의록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랑 어떤 인터액션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록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수업 정리를 잘 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은 잘된 강의록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록 잘 정리되신 분에게는 제가 스바 기프티콘을 하나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분인지 서로 궁금할 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랙션을 위해 가지고 내 페북을 알려드릴게요. 페북에 가끔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조금씩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패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9장 5절 역학에서 곡선과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관련되는 응용 분열을 하기 전에 교과서 468페이지 예제 4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챕터 9의 4절일 겁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벡터 V가 있는데 이 벡터 V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즉 벡터 V의 절대값이 일정하면요. 벡터 V의 절대값이 일정하면은 이거의 제곱은 크기의 제곱은 이너 프로덕트인 거죠. 이게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교환 법칙이 제로가 되고 서로 교환 법칙이 되니까는 제로가 됩니다. 즉 V하고 V의 미분치가 제로가 되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직교한다는 거죠. 직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여기 R이고요. R에 T 플러스 델타 T입니다. 여기에 미분한 거는 이렇게 접선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VT가 되고 R에 T가 되고 T 플러스 델타 T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R하고 R-가 항상 직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크기가 일정하면은 원을 생각해 보면 되죠. 원에서 여기에 R이 있고 RT 플러스 델타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둘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여기서의 접점은 미분한 값은 R하고 R의 미분한 거하고 두 개가 항상 90도가 됩니다. 즉 크기가 일정한 벡터의 미분치는 언제나 R하고 직각하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76페이지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요. 이게 y 이퀄 x제곱 더하기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x 이퀄 t, y 이퀄 t제곱 더하기 2처럼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벡터로 표현하면은 t, t제곱 플러스 2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연결하는 점들이 이 함수가 됩니다. 근데 역학에서는 t가 일반적인 파라미터가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가령 어떤 질점이 있을 때, 어떤 질점이라든지 물체가 있을 때 이게 움직이면서 t 이퀄 0, t 이퀄 1, t 이퀄 2처럼 움직이는 궤적이 됩니다. 궤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궤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점이 있을 때 원점에서부터 이 R 변이 벡터 R에다가 변이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되게 됩니다. 변수 파라미터 T가 타임일 때에는 그리고 T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고 이거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스먼트 R을 두 번을 미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V의 T를 다시 구해봅시다. T분의 DR입니다. DR인데 이게 T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파라미터 T를 호의 랭스, 호의 길이로 표현하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s분의 dr, dt분의 ds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체인룰을 이용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ds분의 dr은 크기가 1이고 호의 방향의 접선인 유닛 벡터가 됩니다. 요거는 앞부분에서 증명을 했었고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DSS 호를 파라미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분을 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s가 됩니다. 즉 변이 벡터의
미분을 하면은 접선 방향으로 이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사실은 속도죠. 속력이죠. 속력이고 그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폈듯이 VT는 DT분의 DS입니다. 접선이죠. 가속도가 어떤 방향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파티클이 있는데 파티클이 이런 궤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런 궤도를 움직였을 때 속도는 여기다가 접선을 건 거죠. 여기서 접선을 건 게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되고 이 속도 벡터를 원점으로 다시 옮겨 가지고 원점으로 여기도 이렇게 원점으로 옮겨 가지고 그러면 이 끝점의 궤도를 다시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건 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속도 A는 처음에 움직이는 파티클의 패스에 따라서 접선인 방향, 접선인 부분들이 있고 접선의 성분이 존재하고 법선의 성분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법선과 접선의 성분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요. 속도를 미분했는데 dt분의 d에 요거를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은 ds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면은 dt분의 d에 s에 dt분의 ds 더하기 s의 dt 제곱에 d 제곱 s가 됩니다. 여기서 요거는 접선의 방향 성분이고요. 여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로 이 펑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로 미분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체인룰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ds분의 d에 s dt분의 ds 다시 dt분의 ds 플러스 dt 제곱분의 d 제곱 s 즉 체인룰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만큼이 이렇게 체인룰로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곱이죠. 따라서 dt분의 ds의 제곱 ds분의 d s 플러스 s dt의 제곱분의 d 제곱 s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접선이 방향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배웠습니다. 크기가 일정하면은 서로 간의 수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고 따라서 요거는 접선하고 수직인 법선 방향이 됩니다. 법선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요 식이 어디냐면은 교과서에 지금
좋아서 18식입니다. 477페이지 이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47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위와 같이 미분을 해서 체인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정의를 통해서 그냥 뽑아낸 겁니다. 가령 여기서 A 벡터가 있습니다. A는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이만큼의 A 탄젠트 성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A 탄젠트가 뭐냐면은 V 방향이 있죠. V 방향이 있으면은 V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겁니다. 그리고 A라는 가속도가 V 방향으로의 성분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A가 접선인 방향으로의 성분이 표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이게 A의 탄젠트 성분, 탄젠트 방향의 벡터가 되고요. 요거는 다시 표현을 하면은 A에다가 V 프로덕트이고 V의 크기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와 V의 프로덕트에다가 요거는 결국 V 이너 프로덕트 V에다가 V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A의 탄젠트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탄젠트 성분이잖아요. V 방향이 탄젠트 방향이니까는 A에서 탄젠트 방향을 빼버리면은 이제 남는 거는 노멀한 게 남습니다. 그래서 A 노멀 해서 요 식이 성립됩니다. 이게 18식의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장 5절의 예제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XY가 고정되어 있고요. XY가 고정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벡터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R 코사인 오메가 t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 t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오메가는 이렇게 일정한 각 가속도로 돌고 있으면은 t는 시간이 되고요. 여기가 각 속도가 됩니다. 각 속도가 되었을 때 속도를 구해 보면은 이거를 R에 한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i에 플러스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j입니다. 결국 속도라는 게 지금 이거를 크기를 보면은 R 오메가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이기 때문에 결국 R 오메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 이퀄 R 오메가의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면은 속도를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두 번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요.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의 i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j가 됩니다. 결국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요. A 가속도는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을 뽑아낼 수 있고 안쪽에 코사인 오메가 ti하고 사인 오메가 tj는 R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K의 가속도는 R 벡터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에서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되는데 구심력인데 심자가 센터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안쪽으로 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변이 벡터가 R이 있으면 R 쪽의 반대 방향으로 안쪽 센터로 구심력이 생긴다는 것을 구심 가속도죠. 지금은 구심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력학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relative motion, rotating axis입니다. 가령 우리가 large x, large y처럼 고정되어 있는 좌표가 있다고 합시다. 고정된 좌표계가 있고 또 다르게 small x, small y처럼 움직이는 상대적인 좌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좌표계의 원점의 움직임을 RB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대적인 좌표계 스몰 x, 스몰 y 내에서 움직이는 거동을 R이라고 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A점의 절대 위치는 RA로 표현이 됩니다. 즉 RA는 RB에다가 더하기 R인데요. RB에다가 상대적인 좌표가 스몰 x와 스몰 y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i하고 j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미분을 했을 때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RA의 닷은 RB의 닷 더하기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지금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X하고 Y도 움직이는 양이지만은 단위 벡터 X, I하고 J는 좌표계가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I하고 J도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값입니다. 따라서 미분을 앞에 것만 미분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dt분의 di 플러스 y dt분의 dj라는 항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어디냐면은 좌표계 자체가 평진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의 속도고요. 이거는 움직이는 좌표계 스몰 x, y 내에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i하고 j, 이게 i하고 j라는 거는 움직이는 좌표계가 어떤 식으로 회전하면서 생기는 속도, 상대적인 속도에 해당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가 i라는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i라는 단위 벡터가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가 t이고 여기가 i가 t 플러스 아주 작은 미시한 시간에서의 각속 단위 벡터면은 di라는 게 생기고요. 여기가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이고 d세타만큼 돌았기 때문에 di의 크기는 d세타고 동일하고 방향은 직각 방향이니까는 j 방향입니다. d세타의 j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은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한 것의 벡터를 미분하면 그것의 미분치는 직각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동일하게 DJ라는 것은 I 방향이 되는데 방향이 지금 I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 시타의 I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DT분의 DI는 DT분의 D 시타의 J이고요. 여기서 DT분의 DJ는 마이너스 DT분의 D 시타의 J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건데 요 각각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t분의 di는 dt분의 d 시타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j는 마이너스 dt분의 d 시타의 i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메가의 j가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의 i가 됩니다. 여기에 i의 다트고요. j의 다트. 지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값을 봅시다. j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j 방향 이쪽이죠. 우리가 i, j, k를 알아두면 좋다고 했는데 i 크로스 j는 k 방향이고 j 크로스 k는 i고 k 크로스 i는 j입니다. 지금 j 방향은 뭐냐면은 k 방향에다가 i 방향을 했을 때 k하고 i에 크로스를 했을 때 j 방향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j는 크기가 오메가만큼 나와 있고 거기다가 i를 크로스한 거하고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를 봅시다. i는 여기를 반대로 하면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입니다. 지금 우리가 k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를 보는 거니까는 요거는 지금 오메가 크로스 j를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여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i의 다트는 오메가 크로스 i, 오메가 크로스 i, j의 다트는 오메가 크로스 j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은 요 식처럼 표현이 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고정된 좌표계에서의 속도는 그 좌표계가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좌표계 자체가 회전하면서 야기시키는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 또는 병진하면서 회전하는 움직이는 좌표계 내에서의 상대 속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구했던 공식을 잠깐 다시 보면은 b 플러스 오메가 r 더하기 v 레러티브인데요. 이게서 여기가 제로가 된다고 일단 보면은 r 벡터는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v 레러티브
값이 됩니다. 이것을 미분을 해서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를 구해 보면은 R을 두 번 미분한 거고요. dt분의 d 오메가 플러스 R 여기를 미분한 것이 되니까는 오메가를 한번 미분하고 R 크로스, 그 다음에 오메가 크로스 R을 한번 미분하고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됩니다. 여기서 이 성분은 요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렐러티브 벨로시티 플러스 렐러티브 벨로시티의 속도가 되니까는 R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V의 렐러티브 플러스 V의 렐러티브 벨로시티에 한번 미분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상대 좌표계, 움직이는 상대 좌표계 내에서의 속도인데요. 요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렐러티브 벨로시티는 XY 좌표계 내에서의 여기에 속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XY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는 X도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더하기 요것도 움직이는 좌표잖아요. 지금 I하고 J가 어떤 라지 X, 라지 Y 내에서 세탑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XI의 다트에다가 단위 벡터 자체의 미분, 그 다음에 단위 벡터 J의 미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했듯이 오메가로 표현이 됩니다. 오메가 크로스 요 상대 좌표계, 상대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 좌표계에서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V 렐러티브 더하기 A 렐러티브, 요게 A 렐러티브 가속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거하고 요것이 두 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메가 다트 크로스 R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메가 크로스 벨로시티 더하기 A 렐러티브가 됩니다. 앞에 가속도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AB가 되고요. 이 식이 일반적으로 기준 좌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좌표계가 있을 때의 전체적인 가속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좌표계 자체의 가속도이고요. 요거는 회전하는 가속도, 요거는 구심력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움직이는 좌표계 내에서의 상대적인 가속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오메가 크로스 V 렐러티브라는 게 생겼는데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올리 가속도를 말합니다. 요 텀이 하나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원통이 있고요. 원판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빈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사이에 A라는 물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A의 절대 absolute velocity하고 absolute acceleration을 구해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large x, large y는 fixed 된 좌표계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small x, small y는 rotate 움직이는 좌표계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좌표계가 지금 얼마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오메가가 카운터 클락와이즈니까는 이쪽이죠. 오메가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4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디크리싱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K가 되고요. 이거는 오메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는 R의 좌표는 6인치에 지금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I고 여기가 J니까요. 6인치에 존재를 하고 6인치에 존재하고 이것의 상대적인 속도는 5I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속도, 상대적인 가속도는 81I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할 때에 이 A의 absolute velocity하고 absolute acceleration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유도했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보면은 오메가 R relative인데요. 요거는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0이고요. 여기 있는 거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4K 크로스 6I 더하기 5I가 되기 때문에 24에다가 IJK가 되면은 K 크로스 I는 J가 때문에 J 플러스 5I가 됩니다. 지금 A의 절대 속도는 상대적으로 움직였던 속도에다가 좌표계가 움직이면서 생겼던 속도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더한 값이 됩니다. 24J 플러스 5I가 됩니다. 크기는 24제곱 플러스 5제곱 64.5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공식은 오메가 플러스 R에다가 플러스 2 오메가 V velocity 플러스 A의 REL 이 되고요. 요 각각을 전부 다 대입하면 됩니다. 오메가는 지금 4K 플러스 4K에 플러스 6I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0에 6I가 되고 코리올리는 2에 4K 크로스 relative velocity가 5I가 되고 relative acceleration 81I 이걸 쭉 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5I 마이너스 20G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와 회전하는 좌표계가
있을 때 회전하는 좌표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절대적인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78페이지에 있는 예제 8권하고 비슷한 동력학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리올리 가속도가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해서의 간단한 예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철도가 있는데 그거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철도가 있을 때 코리올리 가속도는 얼마를 받는가를 위도에 따라서 측정해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문제는 그 미사일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여기는 철도인데 어차피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기 감각적으로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이 문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Y고 Z 방향이고 철도 기차가 이는 방향으로 속도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세타거든요.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V는 속력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J 방향이죠.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K 방향. 이게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올리 가속도는 2 곱하기 전체 지구가 움직이는 각속도에다가 이렇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라지 오메가로 K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속도는 V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J 더하기 코사인 세타 K입니다. 근데 K하고 K는 같은 방향이니까는 제로가 되고요. 이 오메가 V에다가 사인 세타고 마이너스 K 크로스 J인데 IJ는 K고 K하고 J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니까는 이꼴 2 오메가 V 사인 세타의 I가 됩니다. 이게 이 기차가 받는 코리올리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적도일 때하고 이게 노스폴일 때 각각 코리올리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라 인데 요거는 세타 이꼴 제로일 때이고 세타 이꼴 90도일 때입니다. 따라서 세타 이꼴 제로일 때는 코리올리 가속도는 0이고 세타 이꼴 90일 때는 가속도 코리올리는 2 오메가 V가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이 값인데요. 하루에 2파를 도는데 하루가 실제로는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56분 4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은 코리올리 가속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했던 식은 요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가 픽스드된 좌표계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가속도 있는 가속도입니다. 즉 이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가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도를 하면은 탕을 넘기면은 전부 다 기호가 반대가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2 오메가 레러티브 플러스 A 레러티브가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도 다 레러티브입니다. 레러티브입니다. 지구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다 레러티브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레러티브가 됩니다.
즉 사람 우리가 있는 지구 위에서는 이런 가속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따라서 요 값이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서 느끼는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우리가 전항력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코리올리 힘입니다. 조금 전에 요 문제하고 동일하게 바람이 위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위에서는 지금 I 방향으로 힘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마지막 나온 값이죠. I 방향으로 힘을 받았는데 왜 I 방향이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건데 왜 이쪽으로 가냐면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우리가 받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오메가 보이 레러티브로 힘을 받기 때문에 북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의 힘을 받게 됩니다. 요거를 코리올리 힘이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힘이고 요거를 전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교과서 478페이지에 있는 예제 8번하고 동일한 예제이니까요. 요거를 지금 보시고 교과서를 보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